안녕하세요. 달창구입니다. 베이컨 둘둘님의 지능의 역설, 디 인텔리전스 패러독스라는 책의 리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능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능과 인간의 가치는 비례할까?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엔 틀린 말이 두 개 있다. 1. 지능이 높다고 똑똑한 것은 아니다. 2. 지능은 키, 몸무게와 같이 인간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특질일 뿐 가치와 무관하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적응이다. 우리는 과거의 적응의 산물이다. 만약 옛날에 운석이 떨어져서 빨간 머리만 살아갈 수 있었다면 빨간 머리가 자라는 형질을 발달시킨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거고 결국 지금 우리는 모두 빨간 머리일 것이다. 진화 심리란 진화에 있어 운석이 떨어져 빨간 머리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빨간 머리를 자라게 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은 조상들이 어떤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시킨 것들이다. 과거의 것 말고도 현대 과학에도 우리의 뇌가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아주 천천히 진화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과학과 기술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사바나 원칙. 우리의 뇌는 조상들의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을 책에서 원칙화하였다. 사바나 원칙이란 우리의 뇌는 조상들의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과거의 적응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책에서 드는 예시이다. 우리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무서움을 느낀다. 살인자가 실제로는 배우이며 칼에 찔린 사람도 연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 영화 세트장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전혀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다. 우리는 알지만 뇌가 모르기 때문이다. 뇌는 영화가 가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바나나는 노랗게 보인다. 햇빛, 달빛, 맑은 날, 흐린 날이든 노란색이다.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바나나가 반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그런데도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 시스템과 뇌의 시각 영역이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야간 주차장의 오렌지색 나트륨 등 아래에서는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차장의 오렌지색 나트륨 등은 과거에 없었고 그래서 진화를 못했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능과 관련된 오해. 지능은 측정 가능하고 IQ 테스트는 신뢰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라마다 IQ가 다른 것은 IQ 테스트가 특정 문화에 치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IQ 테스트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IQ가 이상하게 나온 거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오류다. IQ는 키, 몸무게, 혈압과 같은 것이며 IQ 테스트는 자나 체중계, 혈압계와 같이 IQ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IQ가 높거나 낮다고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내 키가 170에서 180 사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IQ는 분명히 측정 가능하다. IQ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다른 IQ 테스트를 통해 측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IQ 테스트의 신뢰도는 0.9에서 0.99이다. 이것은 혈압계가 측정한 혈압의 신뢰도인 0.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지능의 유전율은 상당히 높으며 후천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 유전율이 1이면 100% 유전인데 일반 지능의 유전율은 어릴 때 0.4이고
성인이 돼서 0.8이다. 성인의 지능 80%가 유전으로 결정된다. 교육을 받으면 지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이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다. 지능이 높은 것과 똑똑한 것은 다른 것이다. 지능이 높다는 것은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이 높은 것처럼 멜본 누진행렬 검사 같은 과학적으로 다양한 IQ 테스트를 통해 측정한 지능값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가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되게 당연한 상식적인 것을 높은 지능 탓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능의 역설. 책에서는 IQ로 측정 가능한 일반 지능을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특정 문제에 대한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여기서 특정 문제란 옛날 사람들에게 흔치 않게 일어난 문제를 말한다.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집과 식량이 다 타버리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홍수로 강물이 불어 혼자 감기슬게 고립되었을 경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뭄이 찾아와서 평소 구하던 식량들을 전혀 구할 수 없어 굶어 죽을 경우 어떻게 식량을 구해야 할까? 일반 지능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발달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반 지능의 특성을 통해 사바나 IQ 상호작용설과 지능의 역설을 제시한다. 1. 사바나 IQ 상호작용설.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상의 환경에는 없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존재와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상의 환경에도 있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 지능과 관련이 없다. 2. 지능의 역설. 사바나 IQ 상호작용설을 기호와 가치관에 적용시킨 것.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상의 환경에는 없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조상의 환경에도 있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당연한 기호와 가치관을 갖는 것은 일반 지능과 관련이 없다. 지능과 진보주의자. 책에서는 진보주의를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도 좋다고 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왜 진보주의가 새로운 가치관일까? 조상들은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매우 적었다. 항상 친구, 동료,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 가족과 무리를 지어 다녔기 때문이다. 먹을 것은 항상 무리 안의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무리가 아닌 외부인에게 공짜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즉, 자원을 유전적인 근현자와 나누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에 만난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원을 나눠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능의 역설에 따라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보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에서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은 10만 분의 1. 지능과 무신론자. 신을 믿는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 경우,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신이 없다고 믿는 경우,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 경우,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없다고 믿는 경우. 조상들에게는 어떤 관점을 택하는 것이 진화에 적합했을까? 그것은 신을 믿는 것이다. 잘못 추측했을 경우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리스크를 비교해보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신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가 천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신을 믿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그 리스크가 될 것이다. 두 번째의 리스크가 세 번째의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왜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조상들을 덮쳤다. 그런 환경 속의 조상들에게는 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지능의 역설에 따라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계에서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은 10만 분의 1. 지능과 올빼미형 인간. 옛날 사람들에게 해가 없는 시간은 어둠 그 자체였다.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볼 수 없었다. 과거의 기록에서 해가 없는 시간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달뿐이었다. 밤, 저녁, 어둠, 철야와 같은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지능의 역설에 따라 지능이 높을수록 올빼미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고위도일수록 지역 주민의 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다. 위도가 올라갈수록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계에서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은 1만 분의 1. 그 외의 것들. 지능과 악기 중심의 클래식 음악. 옛날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래는 음악과 언어로 구성된다. 과거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하고 공유했다. 하지만 발성이 없는 그냥 음악만 있는 노래는 없었다. 가사 없이 악기로만 연주하는 클래식과 재즈는 조상들에겐 새로운 것이다. 통계에서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은 10경분의 1. 지능과 동성애. 동성애는 번식학적으로 유용한 전략이 아니다. 1000억 분의 1. 지능과 술, 담배, 약물. 지능과 신기한 범죄. 지능, 그리고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마음. 지능과 채식주의. 지능과 민주주의의 정도. 이것들은 모두 진화 심리학적으로 조상들에겐 없었던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이다. 지능의 역설에 따라 지능이 높을수록 이러한 가치관이나 기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계에 대하여. 이 책은 가설을 세우고 통계 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단순히 추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 자료가 잘못되었을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와 신발 사이즈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고 해보자. 표본 10만 명에 대하여 키가 커질수록 신발 사이즈가 커진다는 그래프를 얻어냈고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확률이 1억 분의 1이라면 말 그대로 키와 신발 사이즈가 관련 없을 확률이 1억 분의 1이다. 위의 통계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내 친구들은 다 공부를 못하는데 술을 엄청 좋아한다. 그럼 술이랑 지능이랑 관련 없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책에서는 두 변수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배제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술을 보면 주변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유무, 매체에서 술을 접하는 횟수 등이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제했음에도 지능과 술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느낀 점. 지능은 우리 삶에 분명 영향을 미친다. 지능은 유전을 통해 우리가 전달받은 것이며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 등을 받아들이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키가 클수록 신발 사이즈가 클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 발보다 신발을 크게 신어서 더 예쁜 신발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발에 완전 끼게 신어서 아담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발 사이즈 근처에서일 것이다.
발이 230인 사람이 300 사이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것들의 영향이 있어도 키와 신발 사이즈의 관계가 관찰되는 것이다. 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 행동 등을 관찰할 때 지능은 하나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능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술에서의 예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술 마시는 행동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청 많다. 어릴 때부터 음주를 일삼는 부모, 주변에서 술을 일찍부터 접한 친구들, 대학교 MT의 술 문화, 금주 캠페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 등 수많은 문화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정된 환경에서 생활한 조상들과는 다르다. 현대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어떤 것을 할지 정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지능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능은 키, 몸무게, 발 사이즈랑 똑같은 것이다. 뭔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 지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능의 가치를 너무 높게 여기는 것 같다. 물론 지능이 높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키가 크면 좋을 거고 얼굴이 잘생기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정도이지 IQ가 160이 넘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키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능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PS. 느낀 점만 내 생각이다. 이상 베이컨 둘둘님의 덕후 느낌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